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월요일 고수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던 상태에서 양국 간 실무급 무역 협상이 난기류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3대 지수 0.5에서 0.8%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나온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전해드리고요. 선물 매매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고수는 지금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은 잘 보냈는데요. 네. 주말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주말 동안에 또 이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오늘 사실은 방송 출연 때문에 많은 협상을 하다가 또 저의 대체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굳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우리 감독님께서 이 사상 초유의 좌측에 물과 오른쪽에 꿀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요. 네. 어쨌든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아프든 뭐 하든 뭐 돈은 벌어야 되겠고요. 또 와서 또 저의 책임감을 또 다해야 되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이네요. 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오늘 준비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0.03% 오름세입니다. 2,99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1% 약보합권입니다. 7,82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6% 하락세입니다. 57달러 8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0.99% 오름세입니다. 1,52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3% 하락세입니다. 1.100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자,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함께 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측 대표단은 이틀간의 실무협상을 마친 뒤 미국 중서부 농장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며 내년 대선 전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의 의견차가 관측되는 가운데 양국은 다음 달 예정된 고위급 무역 협상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인기 공격을 당한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대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10주면 된다는 아람코 경영진의 말과 달리 사우디 관리와 석유 계약 업체들은 시설 복구에 수개월이 필요하고 복구 비용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1.4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합성 PMI 예비치는 49.1로 전달 대비 2.6포인트 하락하며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유로화는 급락했고 독일 국채 금리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무역 전쟁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과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독일 제조업 PMI가 급락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불황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 완화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들어 주가가 오르고 국채 금리는 작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 기록을 세울 태세라며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분기 GDP 확정치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소비 지출에 힘입어 편단하다는 것이 시장 참가자의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헤드라인 하나씩 더 자세하게 김동훈 마스터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죠.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협상 차관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호 간에 그래도 조금은 우호적인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스몰 딜이 나올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중국은 회담 후에 미국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보다 빅딜을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앞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이번에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란 예감도 조금 했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 목 상태 때문에 제가 물을 들고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수분 공급 충분히 하셔야 또 두뇌 회전도 잘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빅딜을 원한다는 이런 주장 자체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실무진 협상으로 접어들면서 또 뭔가의 또 그런 내면에 갖고 있던 그런 또 어떤 전략을 조금씩 표출하면서 뭔가 선점을 하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고요. 뻔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호적으로 좀 더 우호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중국이 조금만 또 약간 숙이고 들어오면 또 거기에 또 한 번씩 찬물을 끼얹는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열받아요. 저희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올해 안에는 어쨌거나 작은 스몰 딜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나왔던 며칠 전이죠. 일부 수백 가지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좀 면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해서 어쨌든 지금 10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오늘 하나의 뉴스 이슈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미 지수 선물이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 흐름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10월에 가서 어떤 확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다만 재료에 의한 뉴스에 의해서 순간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는 여전히 갖고 있고요. 해서
지난주에도 윗단에 8,000선대와 아랫단에 7,800선. 잠시 후에 개별 종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현재 구간 보면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점점 지수가 지금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전반적인 차트 분석에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차트의 분석보다는 유동성 장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대응하기가 정말 여러분들도 속상할 만큼 짜증나고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매일 즐기기는 하지만요. 어차피 싸워야 되고 어차피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도와 매수의 어떤 양방향성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히 단기 대응으로만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목마름도 추세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이익에 대한 목마름은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당분간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월 초중순 정도면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어떤 단기 추세의 방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인내하면서 차츰차츰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 좀 참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어차피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딜을 원한다. 중국도 열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 방문 안 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어차피 이건 실무진,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보기 식의 어떤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인 결과는 이제 10월에 들어가서 고위급 회담에서 좀 더 많이 싸우겠죠. 서로 이게 또 딜을 많이 하면서 많은 또 그간의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내세울 거 내세우면서 얻을 거 얻어가고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서로 싸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요. 트럼프 다음 이슈에서 또 나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뭐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좀 약간 크레이지틱한 그런 부분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짜증내기보다는요, 우리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요. 10월에 고위급 회담에서 그 결과 여부 좀 지켜보면서 전략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번 실무진의 회담은 서로 약간 간을 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미증시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조만간에는 단기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피격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한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가 시설을 복구하는데 최대 8개월이 걸릴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람코의 경영진은 이달 말에 모두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뜻을 밝혀왔는데 사우디의 관리와 또 석유 계약업체들은 사실상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구 속도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 유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 보죠. 제가 그래도요, 다행스러운 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힘이 들어서 방송 출연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다만 중간중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뉴스를 전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주사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또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우디 쪽에 그 메인 시설을 폭격당했다 했는데 한 10주 정도에 다 복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약간은 좀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걸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고 아마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요.
왜 그랬을까? 사실 아직도 그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뭐 최대 10주면 된다. 10주 해봐야 한 2달 남짓 한 건데요. 과연 그 기간에 그 폭격 맞은 그 시설을 다 복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근간에 유가 자체가 63불대, 4불대까지 올라갔던 그 유가가 지금 또 무역 협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그간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던 유가 자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뭐 그날 이후로 지금 급등락보다는 거의 혼조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시피,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유가 일단은 제쳐두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이유인데요. 지금 여전히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10주면 된다는 게 지금 최대 8개월, 8개월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어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왜 오늘 또 유가가 이렇게 8개월이나 진행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등이 안 나올까요? 그거는 지금 뭘까요? 같이 겹친 뉴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제대로 안 되고 또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유가 혼자 나홀로 상승 어렵다는 얘기고, 어차피 순간적인 재료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개인들만 산다고 해서 그냥 그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만 놔둔다면 분명히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점진적인 어떤 매수 세력이든 매도 세력이든 점진적으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매수 세력 입장에서도 크게 쳐올리지를 못하는 거고, 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감히 지금 현재 이슈가 이렇게 빅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잠시 후에 또 유가 개별 종목에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전히 혼조의 성격이 훨씬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 내외에서는 유가에서의 투자에서는 별 재미를 얻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전략 진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좀 피곤한 장세가 아닐까 싶고요. 해서 뭐 사우디의 뭐 이 발표가 과연 8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9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또 내일 당장에 또 뭔가에 또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론 매주 수요일에 주간 재고 발표가 되긴 하지만 네. 이 부분과 맞물려서 만약에 주간 재고 자체가 뭐 굉장히 또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난다라면 또 그게 또 같이 혼조가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또 치면 유가 상승에 또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지금 이번 주 내외까지는 뭐 이 업체들의 뭐 또 추가적인 어떤 보조책이라든지 흘러가는 방향성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주 내에 완전 복구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유가는 당분간 혼조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10불 이상의 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추후 전략을 조금씩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유가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드론 피격과 관련해서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는 소식인데, 자, 이런 시황에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시황까지 더해지면서 유가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모습 전해드렸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텐데 이번 주에 또 매주 발표되는 원유 재고 발표까지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도 자세한 전략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소식입니다. 독일의 9월 제조업 PMI가 2009년 유로존 경제 위기 이후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4를 기록하면서 전달의 43.5보다도 떨어진 건데요. 그리고 9월의 유로존 제조업 PMI도 45.6으로 역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급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유럽 경기와 또 유로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 이제 독일 9월 제조업 PMI 또 이번에는 10년 내 최저.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수주도 안 됐어요. 네. 독일의 7월, 8월 PMI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 굉장히 호조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기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그리고 업황이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뭐 한 두어 달간의 또 상황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은 극과 극의 오히려 지금에서 10년 내 최저의 기록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브렉시트가 또 좀 잘 이행된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유로화가 단기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최근에 단기 저점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서는 단기 반등으로 올라왔지만 지금 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또 유료화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독일의 지금 3, 4분기까지의 어떤 지금 결과론이고요. 지금 이제 4, 4분기가 더 걱정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은 독일의 제조업 부분이 지금 사상 유례 없이 보면 올해 경기 자체 굉장히 지금 제조업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또 물론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관세 부과 만약에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해서 이런 지금 독일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유로화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관계가 많이 있죠. 지금 미중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럽 쪽에 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그렇게 되면 또 유럽 쪽이 가장 많은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이 오히려 미국 쪽만큼의 유럽과의 그런 연대 관계가 굉장히 많고, 또 물량 자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유로와 파운드와 동시에 지금 급변동성에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단기간에 크게 급락하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강세의 장세를 계속 펼쳐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도 근래에는 하락 저점까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급등락보다는 거기서 아랫단 부근에서의 단기 반등,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이런 조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별 재미가 없는 장세가 계속 나온다 해서 근래에는 최근에 골드라든지 그리고 미지수 선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저희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그쪽 종목 쪽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해서 지금 제조업 자체 뭐 다음 달 이제 또 10월 또 PMI 발표가 좀 있으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은 이슈를 관심을 두고 대내외적인 이슈들과 같이 결부시켜셔가지고 전략 대응에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4, 4분기 경기 자체도 독일 쪽도 여전히 조금 불투명하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럽 쪽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해외 선물 쪽은 어차피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쪽 그리고 아시아 경기 쪽까지 같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감안을 해서 한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투자 전략에 그리고 뭐 매수와 매도의 양방의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만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잘 낼 수 있다고 일단 뭐 의견 제시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향후 흐름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로존과 관련된 부분도 미중 무역 협상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처럼 대내외적 이슈를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독일과 같은 경우는 4, 4분기 역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불황에 대한 우려 완화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9월 들어서 1.469%에서 1.754%까지 뛰었는데 이 상승이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라는 평가인데요. 자, 이런 소식은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단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뭐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생겼다. 이 부분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여져요. 네. 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 자체가 장기물이 오히려 단기물보다 이렇게 또 뒤바뀌는 네. 그런 경기 불황의 우려까지가 굉장히 이슈화 되었고 사상 유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경우에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경우가 약 90% 이상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저는 물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기 네, 때문에 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뭐 이런 거 53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 자금 투입을 했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러한 그 이유 자체가 뭐 연말에 대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대비 그런 뭐 이유를 달긴 했지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소비자들 사이 그리고 뭐 기업들 간에 지금 부담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 유동률 그런 부분에도 또한 경기 지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호전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년 대비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부분만 봐서는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런 뭐 국채 금리 자체가 급등했다. 뭐 다음 주에 당장 또 급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연말까지 추가적인 그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이어진다라면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양적 완화 부분에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말이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돈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금을 풀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히려 혹여라도 잘못된다라면 오히려 그 반대에 악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국채 쪽에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단기 매수를 추격하는 것도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일단은 짧게 보더라도 이번 주 내에서는 국채 금리의 급변동성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점진적으로 더 급등이 나온다라 치면 오히려 급락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너무 넌센스란 말이죠. 이 국채금리 급등 하나로 인해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아,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때 유머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가지고 메인 포커스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고. 그래서 10월 고위급 회담까지 일단 계속 가고요. 그때까지는 단기 대응하는 전략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절대 이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과 관련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도 또 이번 주 내에서는 국채금리의 급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고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구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자,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03% 강보합권입니다. 2,99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2% 오름세입니다. 7,83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58달러 1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5% 오름세입니다. 1,52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9% 하락세입니다. 1.100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은 미국 농가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재부상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곤두박질치며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까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미국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을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오늘 같은 장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앤시라고 제가 들은 이유는 현재 구간 저번 주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단에 8,000선과 그리고 하단에 7,800선 제가 네. 분명히 설정을 드렸었고 그리고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제가 일단 60분봉으로 보고요. 지난주에 제가 단기적으로 7,880선과 7,870선에서는 단기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50틱에서 100틱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모양상으로만 보면 그 시간 이후로 쭈르륵 빠졌단 말이죠. 하지만 7,880선과 70선 내외에서의 매수 분명히 정확하게 이 점 찍었고 그리고 한 100틱 이상의 시세가 나온 이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게 롱 포지션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인 50틱, 100틱만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잘 이행을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 쪽은 7,8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날 장세가 이렇게 좀 쭉 빠지는 장세였고
그리고 같이 연계돼서 잠시 후에 골드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드 제가 상단에서의 1515라인과 1522라인에서의 매도 같이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수 선물 지수가 빠진다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매도 조금 좀 전략 잘 보시면서 제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좀 우려가 돼서 혹시 매도 들어가는데 손실 났어요 하실까봐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골드가 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상단에서의 매도가 들어갔다면 조금 짧게 뭐 20틱에서 한 30틱 정도의 저항을 맞으면서 단기 수익 자리는 주고 갔다. 뭐 그래서 제 앞가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골드든 지수 선물이든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대응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자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7,800선의 지지 여부인데요. 현재 보면 사실은 좀 더 빠져도 이상치 않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지금 이슈들 별로 좋지 않죠? 거기다가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뭐 일봉상 7,800에 지금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상스러울 정도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전히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무의미하다. 하지만 하방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재료까지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7,800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7,800선의 지지 여부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단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7,880선의 지지가 7,880선의 저항으로 일단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반등 시 7,880선 내외에서의 매도 자리 드리겠고 손절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30틱 많으면 40틱 정도만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800선이 지지가 확 깨진다라면 7,750선, 7,700선까지 하락이 빵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나와서 호재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반등 시 매도가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는 7,880선 내외에서의 매도로 50틱 정도에서 100틱 정도만 그리고 손절은 30틱에서 40틱 본인들 이제 계좌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절대 물타기 나쁘게 말하면 물타기고요. 좋게 말하면 추가인데요. 네. 추가 물량으로 많이 태우실 자리는 아니다. 오늘은 절대 아니다. 이번 주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가시고 목표로 하신 구간까지만 수익 내시고 잊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키포인트는 7,800이 이탈 시 급락이 나온다면 7,700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어떤 급등의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7,900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일단 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좀 단계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 살펴보면 7,800선 지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는데 자,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 시에 7,880선에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30틱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7,800선이 깨진다면 이게 7,700까지 하방이 깊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크루드 오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중국 협상단이 돌연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가를 했죠.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골드
크루드 오일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뭐 오일도 지금 뭐 이렇게 굳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일단 이걸 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우디의 원유 시설 파괴와 네. 그리고 무역 협상에 지금 또 뭡니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사우디의 그 시설 복구가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이어진다면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요. 네. 해서 만약에 진짜로 조금은 장기 추세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57불대, 뭐 최대 56.50대의 눌림에서의 매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오늘요, 하단에 57불과 상단에 59불 설정 드릴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온다라면 57불선 내외에서의 매수, 그리고 57.39가 현재 직전 저점이니까요. 57.30 정도, 뭐 40 정도 매수를 들어가시고 손절은 57.30 정도로 잡으시고 만약에 거기가 이탈되더라도 57불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지수 선물의 급등락 같이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는 물론 오일도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 보셔야 되고요.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지만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들의 움직임 같이 보시면서 원유에 대한 이슈는 이미 나올 건 나왔죠. 추가적인 뉴스들 조금 보시고 어쨌든 오늘은 이슈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보면 하방 압력이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나 정황상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눌림에서의 매수 쪽으로 단타를 치시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눌림에서 들어가셔라. 어디서 57점 빨리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57.70대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래야 조금은 수익이 좀 확대된 구간을 드실 수 있어요. 지금 58불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 보셔야 정말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구간이고 가슴 졸이시면서 20-30띵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월요일이죠. 더군다나 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있으니까 네. 오늘은 좀 기다렸다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 57불대 70 혹은 57.40 이 정도 내외에서의 눌림 매수로 보신다면 잘하면 뭐 한 50틱에서 한 100틱 내외의 매수 구간 이익도 줄 수 있다. 해서 오일 쪽은 지수 선물과는 반대로 하단에서의 단기 매수 대응으로 오늘 전략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만 이렇게 설정을 드리고 매도 쪽보다는 눌림에서의 매수 쪽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눌림 시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현재 하단은 57달러 선, 상단은 59달러 선 제시를 해주셨고 눌림이 온다면 57.70에서 57.40 내외에서 매수해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 지수 선물의 급등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꼭 함께 보시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세 번째 이슈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슈에 겹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골드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들어봅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 고민을 하셨어요. 네, 관망 들어주셨는데, 자,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것도 뭐 업이다 다운이다를 들기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어서 네. 좀 더 또 디테일하게 또 제가 전략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들 또 어차피 또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골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도요. 상방 경직이 약간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난 두어 달간 제가 계속 매도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매수를 좀 잡으라는 말씀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좀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라 그러는데 그 폭이 좀 오늘은 골드를 단타 대응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의 종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지수 선물에 또 종가 좀 확인을 하신다라면 만약에 맥시멈 1550선대까지 올라와 준다라면 그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구축해 나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대신에 미국 지수 선물들이 지금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 돌출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7,700선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골드의 급반등은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신다라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 보시면 오늘의 저점이 1517.9인데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뭐 일봉상 지금 기준선 자리가 1530선 내외인데 여기도 좀 돌파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1550선 내외 그리고 정고점까지 물론 지수 선물들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골드가 잘 보시면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유로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유로는 또 왜 깨져요? 독일 제조업 때문에 깨지고 있고 브렉시트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지금 독일 경기 안 좋다 그러니까 또 깨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상하게 반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뭔가 좀 미심쩍은 게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골드 현재 시간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단타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아랫단은 1525라인대 지지 매수 일단 드리겠고요. 네. 손절은 20틱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자는 사실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파악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딱 30%에서 40%의 확률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는 뭡니까? 제 감과 제 모든 이 지식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그런 라인들을 지금 구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리니까 네. 골드의 매도 자리는 지수 선물의 움직임과 그리고 골드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는 지금 상승을 해도 골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희석이 된 것 같아서 달러 인덱스 쪽보다는 지수 선물의 변동성에 따라서 나스닥이 17,800선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골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1545라인에서 1550라인대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오늘 사실 골드가 저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대응하시는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대신에 절대 좀 길게 갖고 가시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 하나 보내주셔서 이 부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간님이 질문 주셨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로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지수는 보합으로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짧게 저희 답변해드릴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질문 안 주시는 거죠? 저는 정말 돈을 드릴 자신 있는데. 그러게요. 네, 반가운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지수가 왜 버티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국내 지금 오늘 뭐 국선장도 마찬가지죠. 네. 희한하게 그간에 불과 2, 3주 전에는 뭐 바닥에서 길고 있던 게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뭐 이건 한마디로 들 수 있는 뭐 표현은 뭐 지금 경기 지표 뭐 안 좋고 뭐 한데 지수는 왜 버틸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해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저의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략 대응 잘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정확한 대답이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돈 벌 수 있는 전략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탄탄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